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19대 국회가 드디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종북 논란이니 부정선거니 말들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의원 퇴출건으로 파열음을 냈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쉽게 누그러들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사만평가의 눈에는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한 주간의 이슈를 만나보는 톡톡 만평으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평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만평. 백무연 화백과 함께합니다. 백화백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칫국 얘기가 나오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한테 너무 권력이 좀 독점화돼 있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권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저 대표였죠. 그 후보였고요. 딱 2002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다 된 것처럼. 그렇죠. 결국 노무현 후보에게 이제 마지막에 당하고 말았죠. 한 방에 훅 갔다고 충고를 하시는군요. 김칫국이 참 좋긴 한데 성급하게 마시다간 그 쓰디쓴 소태국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창의 교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큼직한 현판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사람이 강창희 의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두환 하나회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12.12 쿠데타를 했던 하나회 출신들인데 지금 문민 시대에 어떤 그런 쿠데타 세력 출신이 과연 이런 국회의장에 맞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비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겠군요. 참 이 50의 그림자가 길게도 갑니다. 그죠? 50이 언제쯤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굳게 맹세한 정의사회는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정의사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 등원하셨군요. 뭐 길게 설명할 건 없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인 의원 당선자가 결국은 버틴 결과 의원이 되었습니다. 금빛을 달았죠. 딱히 들을 분석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돌은 맞았지만 목표는 달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분들 세비를 위해서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되겠죠? 국회의원 1인당 4년 동안에 임기 동안에 27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더군요. 우리 또 상당한 유지지갑들 세금 열심히 내야 되겠습니다. 한쪽에선 싸움이 한쪽에선 미소가 설명해 주시죠. 민주당 대표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런데 별다른 감흥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이런 자주 섞인 어떤 과열되니까 비방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이해찬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어떤 담합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또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이제 담합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김한길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이분들도 담합이 돼 있고요. 별다른 내용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새누리당 측을 봐서는 참 호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하는 말이 생각나네요. 통진당이나 민주당까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미소가 그칠 날이 없겠습니다. 숫자가 나왔군요. 어떤 얘기입니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죠. 국가 부채가 700조 원을 넘어섰다고 그랬습니다. 774조 원이 발표됐는데요. 근데 774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떤 착시 현상이 막 오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 747 공약이죠. 7% 경제 성장. 그다음에 10년 내에 4만 달러 국민소득. 그다음에 이제 7대 강국 이렇게 했는데 숫자로 보니까 거의 비슷해서요. 약간 이렇게 뒤집어놨는데 이걸 또 우리 백화부께서는 잽싸게 칠을 나셨군요. 이 숫자를.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백화백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전혀 그렇죠. 저도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서민들의 생활고로 인해 신용카드 연체율이 2%를 넘어서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개정한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7월부터 백내장, 맹장, 탈장, 제왕절개 수술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숙과제가 실시됨에 따라 입원 진료비가 평균 21%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편의점 반경 500m 내외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화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톡톡만평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25 한국전쟁 당시 16개 나라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60여 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찾았다는데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치열했던 1951년 8월 강원도 양구 수리봉을 점령하기 위해 남과 북이 17일간 치열하게 싸운 피해 능선 전투. 한미연합군 3,700여 명과 북한군 15,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전투는 처절한 상황을 전했던 종군 기자들이 피해 능선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생겼습니다. 29일 6.25 참전국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유학 온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5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학생들은 983고지에 올라 안내 장교의 브리핑을 받고 출토된 유품들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유해 발굴 사업을 하는 근본 목적은 다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잊지 않고 대한민국이 영원히 세계 역사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디딤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실시합니다. 잠시 후 학생들은 장소로 이동하여 100여 미터 아래 발굴 현장을 찾으니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집니다. 여기는 치열한 그 피해 능선 격전지 말 그대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묻혀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유해가 굴러서 퇴적돼서 흘러서 지금 박혀 있는 그런 상태라 보면 되겠습니다. 매장돼 있는 유해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6.25 한국전쟁에 참가하셨다는 살람양도 묵묵히 발굴 현장을 지켜봅니다. So it is in this place. The area is very far away. It is difficult to warn. So I really feel so sorry because many young people lose their life here. The other thing that make me feel good is that I really appreciate the remains recovery project. 국군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발굴을 시작한 이곳 수리봉에서는 700여 구의 실종 유해 중 현재까지 400여 구를 발견했습니다. 군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알림으로써 자유를 위한 희생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유엔 참전국 간의 우호 증진의 새로운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양구에서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서울시 신청사가 오는 9월에 문을 엽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공사비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신청사의 허와실, 문성호 PD가 영상 취재했습니다.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떤 그 재생에너지를 시장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금을 써서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디자인도 후황찬란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위랑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공사할 때 빛이 반사가 되게 많이 돼서 좀 많이 눈이 부시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건물하고 좀 이렇게 밸런스가 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은 좀 들기는 해요. 시청이라고 하면은 많은 외국인들도 와서 볼 거고 할 건데 조금 더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갖췄으면은 더 좋았을 거를 하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 복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챙긴다는데요. 조 청장의 구정살림 들어보겠습니다. 민선호기 구정은 교육, 복지, 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를 만들어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자원고등학교가 서울시의 성적 항상 최우수 고등학교와 전국의 그 100대 잘 가리키는 학교로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방과 후 우수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알뜰하게 집행을 하여 서울시의 교육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우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그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관내 그 초, 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복지란 돈을 들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라고 봅니다. 연말 여시와 같은 특정 시기가 아니라 연중 기분 문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는 지역에 있는 상점 등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디딤돌 사업을 확산시키고 우리 주위에 소외된 노인들에게 조그만한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노인 상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난해 그 발달 장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추진한 제과제빵 학교와 같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에 하도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 93개 사업을 통해 총 만여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각종 그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백화점 등 6개 업체와 협약을 통해 총 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예식업 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연간 150개 일자리가 구민에게 제공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정기적인 그 채용 박람회 개최와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그 취임하면서 시작한 것이 주민사람방입니다. 그동안의 그 동장 그 전용 직무실을 주민들을 위한 그 만남의 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그 우리 동장의 그 자리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동장을 만날 수 있도록 민원실로 그 자리를 옮겨서 소통과 열린 행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그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러내 주민들의 그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사람방을 통해서 국민 불편사항이 없는 기울을 기울여 구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이 선설하는 현장 행정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며 지역 현황을 해결하는 사람 중심 영등포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가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왔습니다. 6월에는 6.25 전쟁과 민주항쟁 등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날이 많습니다. 이 한 달만이라도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건 어떨까요?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